여기는 경제 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독자 여러분. 바드길 길건우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 안 나오고 경제 보따리 나오는데 사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은 음주 방송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머리도 막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오고 왠지 교수님 앞에서 뭔가 조금 다르게 하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전 이러고 왔는데. 오늘 저희랑 이제 코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다 해주실 교수님을 제가 소개를 해보자라고 하면 주식회사 오테버스의 대표님이시자. 건국대학교 대학원의 블록체인학과 교수님이시자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책을 살라고 하는데 책이 없어요. 네. 이 양장본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네. 없더라고요. 네. 심지어 제가 어렵게 해갖고 중고를 샀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쿠폰이 더 중요하다라던데 그렇죠. 쿠폰이 있지는 않고. 그렇겠죠. 근데 다행히 오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쿠폰 하나 주셔가지고 네. 나름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교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책을 샀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막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예정이어서 네. 구독자분들 대신해 갖고 제가 열심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게 책 보다 보니까 2014년 2월을 계기로 매료가 되셨다라는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 2월이 바로 네. 마운트 곡스가 해킹당한 월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제가 못 봤고요. 외신을 보다가 외신에 그게 나와서 마운트 곡스 사건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참 바보짓도 창의적으로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만만치가 않은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각을 잡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잠깐 네. 실업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았죠. 그래서 그 실업 기간 동안 그냥 팠어요. 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다시 짭을 안 갖고 그냥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로 들어왔죠. 그럼 직업이 바뀌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대치동에서 한 10년 가까이 논술 강사를 했습니다. 논술 강사를 하다 갑자기 블록체인을 하신다라는 게 보면 진짜 참 특이하긴 하는데 네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 항상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게 사실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할핀이다. 네. 요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사에 칼럼을 한 5년 썼는데요. 네네. 할피니를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이제 찍어서 저 나름대로 네네네. 모험을 하고 소개한 게 벌써 한 네. 5년쯤 됩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은 요새 분위기는 다 할피니로 몰아가는 분위기고, 뭐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할피니로 몰아져 가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엄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이너일수록 할피니기를 바라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할피니는 죽었거든요. 비트코인의 최대 네.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네. 창시자가 혼자서 한 1년 가까이 채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다 팔아버린다. 그렇죠. 이게 존재하면 팔 수 있으니까 110만 개 정도 돼요. 네네. 그래서 늘 지금도 그걸 이제 사토시의 토큰인데 사토시라고 특정은 할 수 없으니까 파토시라고 하거든요. 파토 내버린다. 그건 아니고요. 스페인이 볼리비아에서 발견한 네. 은광이 파토시 광산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파토시 네. 코인이 움직이면 지금도 가격이 안 좋아요. 이 가격이 3만 달러에서 미끄러진 것도 결정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할핀이라고 하면은 그 물량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건 아직도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번에 신간 책을 쓰는데 거기다가는 이제 이 할피니일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할피니이기를 바라는 이 비트코인 코어들의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배반까지 이렇게 다룹니다. 배반까지. 예. 할피니가 제 추정에는 네.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금 어쨌건 세상을 지금 깜짝 놀래키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걸 만약에 학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명예심 때문에 자기를 밝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밝히지 않고 대신 할피니는 110만 개와 함께 사라졌거든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 정도 되면 110만 개를 공개적으로 소각할 수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소각하고 떠나지 않았으니까 사심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난 15년간의 행보를 보면 사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하나 가능성이 가족을 위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할핀이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110만 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인 줄 밝히면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가족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일단 맞아. 세무당국한테 시달릴 네, 거고 네, 네. 정부들한테 시달릴 거고 네. 그다음에 무시무시한 세력들한테 시달리겠죠. 제가 할핀이라면 네. 제가 죽고 나서 내 가족들한테 조금씩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프로그램을 짰을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야금야금 가게. 그렇죠. 그럼 티 안 나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 추정에 의하면. 그 책 언제 나옵니까? 그 책은 한 2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 하면 이제 많이 떠올리시는 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사실은 책일 거예요. 달러의 위상이라는 게 예전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조금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최근에 사실은 전쟁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코인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개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뭐 이 상관관계가 조금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매매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이 비트코인과 달러의 지정학은 제가 쓸 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저는 대학에서 경영 경제를 공부했지 뭐 정치나 국제 지정학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제 공부의 과정이 어떠냐면 먼저 자금 세탁을 공부했어요. 자금 세탁? 예. 2014년도에 11월인가 12월에 킨텍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데 제가 그중 12명 연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거기 누가 왔냐면 비탈릭 부테린 아세요? 이더리움 창시자. 알아요. 그 친구가 19살이었는데 만으로 그때 그 연사 중에 한 명으로 왔어요. 제가 비탈릭 부테린하고 같이 연사했습니다. 물론 같은 패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초기였죠. 다른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의 특징 다 알려진 것들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과 자금 세탁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책이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하기가 고생은 됐지만 제가 꼭 이거는 비트코인 이슈는 자금 세탁 이슈랑 결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저는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도 그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해외로 보내기도 좋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원래 처음에 전쟁 날 때도 이제 미국에서 원래 사전에 알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니네 전쟁 하면 니네 돈 다 동결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은 상관없다. 근데 저는 이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코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대놓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금 세탁 문제는 안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걸 또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도 나오고는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2개의 한국 기관에 가서 자문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컨피덴셜이라서 말을 못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외교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하나는 이제 사법을 담당하는 곳인데. 그 외교부랑 사법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 수 없고요. 한 군데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자꾸 문서가 오는데 자기네 해독을 못하게 해독해달라 그래서 갔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거래소들이 이제 제가 문서를 다 보여주진 않은데 해킹하는 돈을 한국에서 자금 세탁해 준 것 같아요. 한국 거래소들이. 딴 데서 해킹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북한이에요, 북한 타겟은.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도 모르니까 속성으로 과외하려고 저를 부른 거고요. 근데 꼭 비밀 지켜달라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재판하는 거 관련하는 곳인데 간첩 사건. 간첩이 이제 중국인으로 행세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10개씩 투자해주고 누구를 소개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소개시켜줬더니 약점 있는 공무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채가 있고 주식에 망하 이런 공무원한테 뇌물을 비트코인으로 먹인 다음에 야근할 때 그 서버 복사하다 걸린 거예요. 그 사건에 이제 이게 중국인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온 돈 맞다라 그래서 미국에서 자료가 이만큼 왔어요. 근데 다 외계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석해주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양쪽이 저를 갑자기 불러서 보고 나서 알았어요. 북한 때문에 내년에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1월에 백악관에 문서 올라오더라고요. 크립토에 노출하지 말라. 북한이 비트코인으로다가 미사일 산다 뭐. 그게 맞건 안 맞건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근데 충분히 가능은 한 말이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는 않아요? 왜 이거 비트코인으로 거래해서 미사일 사가지고 보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미사일이라든가 핵물질을 거래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도매상들이 많겠어요? 많죠, 않겠죠. 그렇죠. 딱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무슨 뭐 껌 사 먹을 만큼 조금 돈을 보낸다고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줘야 돼. 비트코인도 투명해요. 그리고 기록이 영원히 남아있고. 그래서 진짜 주요한 거래처랑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을 쓰면 그냥 거래처에 다 노출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록은 다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측한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쓴다면 조금 가루를 만들어갖고 그 여기 그냥 이 휴민트에 쓸 거다. 휴민트에. 생활자금으로.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미국이 찾더라고요. 제가 연루된 사건 보니까. 그 외교부 문서 이렇게. 외교부라고 저는 안 했습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경찰에도 외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꼭 외무부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외사과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용화대에도 대통령실에도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래요? 거고요. 갑자기 예. 막 여러 개 보기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뭐, 어쨌든 외교를 담당하는 데하고 네. 사법을 하는 데가 저를 불렀다. 그 중에 한 군데인데 얘네들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해석해달라고 나를 불렀다. 그렇죠. 기초적인 거. 예를 네. 들어서 아주 쉬운 용어.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미국에서 온 전문적인 북한 네. 해커가 쓰는 방식에 네. 대해서 온 자료를 저보고 해석하달라고 해서 제가 해석해주고 왔죠. 진짜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네. 그런 거 오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저희가 책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비트코인이 나중에 달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화폐를 대체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이건 항상 이게 토론이 정말 열띠잖아요. 교수님 생각은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체할 수는 없다. 네. 저는 갑자기 있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고. 그럼 왜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비트코이너 혹은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제 지미손 같은 경우라고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친구들 글이나 책을 보면 비트코인이 모든 병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모든 거의 최종 그런 걸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굉장히 나이브하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한 거죠. 지정학에서 달러의 위치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네. 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터넷이 처음에 나올 때도 30년 전에도 네. 국가나 이런 걸 다 무시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어요. 그렇죠. 다. 근데 인터넷이 국가에게 영향을 미친 것만큼이나 국가도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가시들이 그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어떤 그런 책임도 안 지는 이런 천재들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진중하게 움직여요. 열려 있고 제가 만나보면. 다만 이제 좀 고집스럽긴 하죠. 그런데 한번 바뀌면 크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책을 쓰고 보는 포인트는 네. 어떻게 미국의 동부의 금융권들이 적응해 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근데 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적응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물 ETF도 만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금융 상품화 시켜서 만들어서 그럼요. 이걸로 또 수익을 내려고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얘기하면 중앙화다 탈중앙화다 이 진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기냐 아니면 뭐 이제 CBDC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가 이기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것 그럼요. 같고 그냥 다른 투자 수단으로 조금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거꾸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블랙락의 네. 헤드쿼터들이 네. 비트코인을 언제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얘들도 오래됐겠죠? 15년? 2013년쯤에 다 발견했습니다. 13년, 10년 전쯤에 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발견했고요. 그리고 공부 다 끝냈어요. 이미 다 끝냈고 네, 그리고 막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이들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죠. 왜냐하면 극장에 불이 나면 극장 주인이 불이하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죠. 불이하라고 하면 아마 깔려 죽을 거예요. 다 한 번에 우르르 나오니까. 그럼요. 네, 질서 정연하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럼요.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한 명씩 안전하게. 금융 엘리트들은 그 자체가 심판자이자 게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 엘리트들은 그냥 거짓말이 숙명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10년 전에 알았고 모두 공부를 마쳤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고.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레리 핑크가 블랙록 네. CEO잖아요. 올해 갑자기 SEC에다가 ETF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작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에밖에 네.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올해 갑자기 신청해놓고 나서 폭스뉴스에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어셋이기 때문에 로컬 화폐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환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네. 모르고 있다 깨달았다기보다는 알고 있는데 이제 시기가 됐다라고 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악재의 약간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도 조금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좋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고 사실 지금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가 9월 있어요? 초에 네. 재무회계 기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회계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인데요. FASB라고 네, 그러니까 네. 파이낸셜 어카운팅 네. 스탠다드 보드예요. 네. 정말 기준이네요. 네. 거기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9월 6일인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얼마 안 네, 됐죠? 크립토 커런시를 기업이 보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해라. 이제 그러면 정말 자산으로 인식을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네.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원가주의를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손해 났을 때만 손실을 반영하라고 하고 이익 구간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계장부에.
그러니까 CEO가 결심을 하고 사면 까일 일만 있는 거예요. 돈 번 거는 반영을 못해요, 대차대조표에.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반영하라고 한 거예요. 반영하라. 그럼 어찌됐건 호재가 더 크다라는 거네. 그게 뭐냐면 법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삼아도 네. CEO가 전적으로 네.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죠. 합의만 잘 되면. 어차피 더하기 빼기가 다 반영이 될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면 어찌됐건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들하고 기관하고 다르잖아요. 기관들은 많이 사니까. 그렇죠. 아 이거 그냥 저희가 사실은 지정학적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주식 방송도 사실 별로 재미가 없기는 한데 네. 요즘에 코인도 보면 정말 횡보 아닌 횡보가 너무 심하게 또 네, 그렇죠. 가는 시장인 것 같아서 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시간을 딱 보고 누군가는 최저점이다. 네. 아니면 누구는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 가격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희소식이 더 많습니다. 희소식이 더 많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비보가 있긴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단기적으로 시장에 여파를 미치는 건데 일단 FTX에 이제 그 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더 확실한 거는 10월 네. 안에 이제 마운트 곡스 2014년도에 해킹당했던 마운트 네, 곡스의 네, 네. 자산이 이제 드디어 네. 10년 만에 풀려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 나온다. 시장에 나올겠죠. 네. 그런데 그들이 네. 너무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굶었다라는 거는 이거를 판다. 팔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네. 지금 돌려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그동안 하드포크된 걸 다 돌려줘요. 어. 그 캐시라든가 뭐 SV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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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들이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음. 비트코인은 지키더라도 그것들을 팔아서 유동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마운트 곡스의 청산 문제만 나오면 가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는 거죠, 이 세계가.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나올 그렇죠. 게 없다. 네, 앞으로는 그럼요. 이거 이제 해소된 거다. 그렇죠. 네.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네. 내년 5월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그렇죠. 네, 앞두고 사실은 가격이 선반영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저야 뭐 원래 네. 선방영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들 많이들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막상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반영되고 네. 막상 반감기 때는 좀 재미없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반영되는 그 시점을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네. 특징이 뭐냐면 어떤 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없어요. 주식이랑 뭐 발표하는 날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적 발표라도 그렇죠. 있는데 네. 코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1월 1일 이런 거 중시 여깁니다. 새해가 돼서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예, 예. 갈 수 있다. 제가 알기로 단기 패턴은 1월 1일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일 궁금한 거는 뭐 다 모르겠고 책 내용 모르겠고 그래서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투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작가님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죠? 투자했었죠. 아 지금은 아니다. 가지고 과거형인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다. 2014년에 확신을 하고 샀으니까 꽤 많이 네. 샀겠죠. 그때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유명해진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갑자기 떴거든요. 유명해진 계기가 제가 그 비트코인을 50만 원에 20개를 2016년도에 팔아먹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에 제가 샀는데 네. 이게 30만 원까지 떨어져서 1년 반을 미끄러진 다음에 네. 2016년도에 50만 원을 회복했는데 제가 20개를 팔아먹었어요. 1000만 원에. 네네네. 50만 원씩. 네네. 왜냐면 우리 큰딸이 그때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는데 바이올린 입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저 조인트 까고 막 머리 뽑고 막 이혼한다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를 걸 알았는데 이제 다 왔는데 20개를 1000만 원에.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딸이 지금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걸 참고 해서 내가 팔았는데 그렇죠. 바이올린을 안 하고 제 비트코인 20개. 그 8천만 원대 팔았으면 그게 6억 돈이 원, 얼마인데. 6억 원이 지금 6억 원, 7억 네. 원인데 한때는 네. 10억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바이올린 이 레슨기에 바쳤죠. 그랬는데 그걸로 지금- 떴어요, 제가. 근데 기계공학을 전공을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공학도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휴학 중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갑자기 뭐 100명이 보다가 갑자기 만 명. 몇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야 제 새끼 손해 봤대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가난한 줄 알아요. 아니 가난할 수가 있어요. 2014년에 비트코인을 당연하죠. 하시는데. 투자라는 게 제가 이걸 진짜로 네. 해보니까 투자라는 게 결국 타이밍이에요. 예, 비트코인도 그렇고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놓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들 안 살 때 사고요. 남들 사기 시작하면 팔거든요. 이야 훌륭하시네요. 왜냐면 그게 그냥 손실이 가장 적어요.
고수익 노리다가 망하는 선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노멀하게.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20년도에 코로나 터질 때 그때 코인 시장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21년도 시작할 때까지 주식시장이 완전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딱 2천만 원을 코인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자산 비중으로 한 5% 정도 되는 거를 사놓고 저는 2천만 원 사고 5번 팔았습니다. 4천 되고 나서 2천만 원 빼서 팔고 또 2천만 원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4천 됐을 때 2천만 원 빼서 팔고 완전 고전적 방법으로 해서 이기셨네. 네, 긁고 나서 저는 딱 털었어요. 야. 네, 근데 아까 일부를 딱 끝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사야 될 텐가?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네.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네. 제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상대를 10년 동안 해보니까 네. 요새는 제가 되게 조심합니다. 일단 네.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다른 코인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비트코인마저도 네. 다음 달에 반토막 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반토막까지요? 아니 뭐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는데 네. 그래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현금을 다 꼬라박으면 저처럼 바이올린 사태가 발생합니다. 제가 현금 1,000만 원만 있었어도 그걸 지키는 거였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 어떤 만행을 했냐면 네. 그 7월에 입시한다고 비트코인 20개를 헐어가지고 1,000만 원을 레슨비를 낸 다음에 우리 네. 아이가 똑 예고를 떨어지니까 네. 애 머리 식혀주라고 일본 여행 같이 가자고 제가 애가 네. 셋이거든요. 5명 데리고 일본에 네. 가서 1,000만 원 썼습니다. 2016년 10월에 이제 곧 네. 이제 분장이 오는 거예요. 저는 어. 느끼니까 3년 굶었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일본 여행에서 제가 쓰면서 너무너무 아까워하니까 오는 공항에서 우리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저를 버리고 한국에 올라 그래서 제가 네. 간신히 왔는데 네. 그때 완전히 이제 쪼잔한 남편, 무능한 남편이 됐다가 네. 네. 두세 달 만에 비트코인이 빵 터지면서 이제 능력 제가 있는 완전히 남편으로. 기선제압 다 하고 네. 우리 가족은 제가 천재인 줄 알죠. 현재까지도 천재인 줄 알고.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복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이 투자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제일 잘 갈 때가 8천만 원대. 네, 근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을 때가 1억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정 경제를 하시다 보시면 뭐 이제 교수 활동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겠지만 돈이 부족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8천만 원일 때 네. 한 번쯤은 몇 개는 파시지 않았을까? 아예 못 팔았죠. 저는 8천만 원일 때 봤다가 2,500까지 떨어졌을 때요.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집을 바꾸자 그래서 집을 바꿨는데 그 집이 네. 2021년도에 중도금을 2,500만 원에 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내자마자 바로 5천, 6천 갔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500 떨어졌을 때 이제 2년이 지나서 인테리어 한다고 다 또 뜯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2,500만 원인데 또 10개 그리고 2년 있다 또 2,500 돌아와서 또 10개를 우리 아내한테 바쳤죠. 중도금 10개, 예, 인테리어 또 10개.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때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몰빵하면 안 돼요. 현금 어느 정도 가지고. 저는 진지하게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짱짱했는데 지금. 지금 이거는 편집해드려야지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가님? 집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하도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빨리 투자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네. 네,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망들도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이더리움도 네. 많이 궁금해요. 이더리움 2.0에서 3.0으로 넘어간다 해서 그때 가격이 또 엄청 올랐는데 또 뭐 딜레이되고 비탈릭 부테린이 뭐 여러 가지 청사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실현이 가능한지 네. 가능하지 않은지도 객관적으로 조금 알고 싶기는 하거든요. 비탈릭 퓨테리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제시선에 네. 저랑 같이 킨텍스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네. 이더리움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때 그 해에 이더리움이 없는데 이더리움 코딩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비트코인 하나를 주면 이더를 2,000개를 청약을 받았어요. 완전 땡큐였지. 그때 줬으면. 그렇죠. 근데 그때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알았을 때만 해도 몇 센트가 안 됐어요. 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근데 이 비탈릭 퓨테린이 한국에 와가지고 스마트 콘치력을 얘기하는데 네. 이 친구가 프로그램적으로는 천재가 맞겠지만 네네네. 인문학적으로는 완전 깡통이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안 사면 괜찮은데 네. 저를 그때 따라다니던 후배 제자들한테 이더리움 쳐다도 보지 마. 헛소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제가 투자한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을 때가 160배까지 올랐다 지금 60배로 떨어 주저앉았지만 많이 떨어졌죠. 이더리움은 3,000배, 4,000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역적. 그렇죠. 만약에 저도
제가 이더리움 가볍게 10,000개쯤 살 수 있었거든요. 그쵸. 얼마 안 돼요. 그치, 뭐 5개 주고. 네. 10,000개쯤 살 수 있었는데 10,000개가 지금 있으면 제가 뭐 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하고 이제 남태평양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찍자, 내 요트로 와라. 그렇죠. 모히또 먹으면서 네, 거기서 찍자. 이렇게 했을 텐데 아쉽네요. 이 10,000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탈릭 뷰테린을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지하게 관찰을 했는데 네. 이 친구가 뛰어난 부분이 일단 천재인데다가 뛰어난 네. 부분이 마케터예요. 마케팅을 잘해요. 그렇죠. 2017년 붐은 ICO 붐이거든요. 네네. 이 ICO 붐도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받고 투자를 받으면 증권 시비 안 걸린다라는 그 패드가 돌아서 다들 그렇게 스타트업들이 하면서 이제 ICO를 하기 좋은 플랫폼이 이더리움이 되면서 떴고 네네. 그러다가 SEC가 무엇을 가지고 하든지 다 증권이 이렇게 아주 주저앉았고 네. 그러면서 다 망하게 만든 다음에 또 2년 지나가지고 NFT하고 디파이도 역시 또 이렇게 뛰었죠. 그것도 시발이 그 이더리움 상에서 그 고양이 네. 고양이를 그려갖고 하는 게 시발이었어요. 그보다 네. 몇 년 전에. 네네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비탈릭이 두 개를 밀고 있어요. 하나가 예측 시장이고 하나가 SBT입니다. SBT라고 하는 건 소울 바운드 토큰인데 네. 이걸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알지 마시고요. 크게 네. 보면 월드코인처럼 신원 인증 기술입니다. 신원 인증.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 두 개를 밀고 있는데 예측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스포츠 경기를 예측하는 건데 네. 뭐 환율 예측도 되고 토토.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이에요, 도박. 네. 쉽게 말하면 네. 도박인데 네. 그걸 이제 비탈릭이 말을 되게 이렇게 새로운 말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멋있게 꾸미는 그렇죠. 거지. 그게 아주 천재적인데. 그러니까 마케터니. 예, 그걸 도박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네, 네. 예측 시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BT는 이제 네.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거 이제 무슨 네. 게임에서 따왔는데 그냥 우리가 원래 DID, ID, 월드코인도 하는 프로젝트 네, 네, 이런 네. 건데 이 두 개가 분명히 유망한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 네. 거품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신원 인증의 어떤 돌파구는 맞거든요. 블록체인하고 아이덴티티하고 잘 맞아요. 이거 결합하는 게. 아이디랑. 제가 예를 들어서 애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애플 기기를 좋아하는 분들 여기 앱등이들 계시죠. 내가 한 기계만 들어가면 다 내 데이터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 얘기 여기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심리스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봉합이 없다 이런 건데 네네네. 심리스니스를 애플이 제공하는데 애플이 제공하는 방식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겁니다. 통합된 OS. 그렇죠. 중앙화되어 있고 네. 그래서 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막 트럼프 대통령 복권하고 막 그랬더니 팀 쿡이 네.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트위터 제거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무서운 거 왜냐하면 애플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애플은 트위터조차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안드로이드는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배제를 해도 APK로다가 프로토콜 각자 다 하면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애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일종의 신원인증 기술이에요. 중앙화되어 있는 신원인증 기술이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중앙의 어떤 배제나 어떤 거에 두려움 없이 네. 신원인증 기술을 탈중앙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축이 방식이 벌어집니다. 네, 저도 네, 한때 그거에 이제 꽂혀서 제가 유전자 회사에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시도들이 있어요. 월드코인은 홍채고 네. 저는 유전자였고 네. 뭐 SBT는 이제 논문을 보면 이제 사회 관계망을 이용합니다. 아주 그 지니어스한 거예요. 굉장히 네, 똑똑한 네, 거예요. 네, 예. 제가 지금 나중에 3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모비코인을 만든 이유도 한국의 네. 불지 IT 기업한테 신원인증을 하라고 이걸 갖고 그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못 깨닫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더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거는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달라.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비탈릭 뷰테리라는 친구가 굉장히 유행을 선도할 만큼 진취적이고 네. 개방적이고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이더리움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퀘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퀘션은 저같이 이렇게 이걸 오래 하고 이거 네. 이더하고 경쟁하려는 뭔가를 만든 사람들의 퀘션인 거지. 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더만큼 검증된 게 없죠. 전 세계에서 네. 이런 블록체인을 하려고 하는 돈은 없지만 머리가 영특한 그런 천재들이 스타트업을 만들면 전부 이더리움 기반으로 뭔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기반으로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면 소스 네. 코드라는 게 처음부터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있는 어플을 갖다가 네. 변형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비트코인에는 어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에는 어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드는 질문은 작가님도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알트냐 알트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작가님은 어느 코인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코인 투자할 돈이 100이다면 네. 50은 무조건 비트코인. 그게 이제 좀 잡아줘요. 하락장에서. 네. 네. 그 다음에 25는 이더리움.
25는 이더리움. 그럼 75는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5 가지고 하고 싶은 데다 조금씩 쫙 넣어보는 거죠. 뭐. 왜냐면 알트 현상이라는 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배 오를 때 이더는 5배 오르고 이더가 5배 오를 때 알트들은 1000배씩 오르거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변동성 말 그대로 비중만 잘 조절하면. 그렇죠. 그 1000배를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기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건 1000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배가 됐을 때 팔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네. 한번 요동을 치면 100배 넘게 되니까 10만 원씩은 뭐 그렇게 넣고 싶죠. 그걸 하지 말라고 저도 많이 말려봤는데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 사람의 본능인지.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네. 드리죠. 그러면 50은 비트하고 25는 이도하고 네. 나머지 25 가지고 여러 개 해가지고 쫙 뿌려라 그냥. 나 모르겠다. 날린다고 생각하고 해라. 뭐 그러더라도 나머지가 안전하게 가면 그렇죠. 되니까 괜찮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비트코인 1억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2014년도에 네. 5월 달에 한양대학에 네. 가갖고 대한민국 최초 같은데 비트코인으로다가 강의를 했어요. 대학에서. 제가 이랬거든요. 비트코인 네. 1억 간다. 50만 원 할 때. 네. 제가 1억이라는 걸 왜 찍었냐면 그냥 무량대수다. 그냥 상징적인. 그렇지. 그 당시에 50만 원인데 1억이 네. 보이겠어요? 저 보이지도 않지만 상징적인 그렇죠. 거다. 무량대수를 그냥 1억으로 딱 했는데 막 웃더라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1억 간다 그러면 누가 웃겠어요. 그쵸. 지금은 이제 가시권에 있는 거잖아. 1억. 있지. 왜냐면 8천 이상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불장에서 네. 1억은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불장이 네. 또 오냐, 불장은 이제 없다.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면 진짜 그 코로나 때는 네.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 유동성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네. 더 센 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코인 시장으로 저는 그 유동성이 또 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불정이 또 오겠냐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4년 주기의 비트코인 주기일 수도 있어요. 주기에 맞춰서 그게 그렇죠. 딱 맞아 떨어졌을 그렇죠. 수도 우연히 있다. 일치이긴 한데 둘이 아.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유동성 장세 때문은 아니야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분명히 네,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또 그게 마침 비트코인 반감기 되고 나서 8개월 미끄러진 시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계속 그 패턴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한 2년 반 뒤. 그게 만약에 패턴이 반복된다면 내년 5월이 반감기니까 내후년 2월쯤에 이제 네. 불장이 시작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선방형 가능성이 높다. 이번엔 다들 그걸 기대하니까. 근데 확실히 힘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질량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질량이 커져서 네. 무거워져서. 옛날에 이제 네. 제가 한참 재미를 봤던 2017년도 네. 때는 30배인가 같죠? 저점, 고점 맞죠? 차이를. 예. 어. 그러다 이제 폭 꼬꾸라졌는데 네, 꼬꾸라져도 이제 저점 대비 비교해보면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이 한 다음에 저점이잖아요. 지금 네, 네. 2021년 기준 지금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갔다 떨어지면 이거 10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거 상식적이지 10배면 않습니다. 2억이 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뭐 그렇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소박하게 가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까 또 서두에 까셨어요. 반이 될 수도 다음 달에.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네. 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비트코인으로서 이건 말씀드렸어요. 네. 비트코인은 아주 독특한 지정학적 자산이기 때문에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징성이 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더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맞짱 뜨는 맞짱 뜨는 용도로 자산이에요. 전 세계 어떤 자산도 미국이나 중국하고 맞짱 못 떠요. 못하죠. 왜냐면 기축통화의 위치가 예,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가능해요. 요 책에서 그게 나온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여태까지 불장 때마다 시비를 털었거든요. 네, 네. 2013년도 불장이 있어요. 한국 사람 네. 잘 모르지만 그때도 네. 인민은행장이 네. 중국의 텐센트나 이런 알리바바 같은 데가 비트코인 취급 못하게 빵 하니까 거품이 푹 꺼졌거든요. 네, 네. 2017년도에는 거래소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중국은. 그래서 푹 꺼졌거든요. 네. 2021년도 기억하지만 책으로 금지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이렇게 시비를 터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중국을 무시하고 올라가거든요. 살아남아 있어. 그렇죠. 네. 미국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처럼은 안 가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네. 일론 머스크가 그 귀결을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공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엄청 많죠. 그러면 대표님이 만약에 중국에 1000억의 자산이 있어. 네. 그래서 그걸 어느 날 중국 밖으로 빼고 싶어. 그래서 그 1000억을 위안화로 딱 바꾼 다음에 중국의 은행에 가서 이걸 달러로 바꿔주세요. 바꿔줄까? 안 바꿔주죠. 안 바꿔주죠. 그거 다 알아요 지금. 코인을 바꿔서. 코인으로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고 전력을 말 그대로 그 유휴 전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력비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왜냐면 이거를 못 쓰면은 결론은 전력비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걸로 코인을 채굴하는 걸로 인해서 전력비를 낮추는 것도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좀 와닿거든요.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예. 코인을 쓸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 중에 아주 소수 경제학적인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초기부터 이 주장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7년, 8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전기 산업을 공부해 보니까 전기 산업의 이상적인 수요자가 유연한 소비자예요. 전기를 많이 생산할 때는 적게 막 쓰고. 써주고 네. 그다음에 전기를 남들도 다 쓸 때는 네. 안 써주는. 그렇지. 딴 데 써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럼 전기차가 그 중에 하나죠. 밤에 충전하면 되니까 네네. 공장 안 돌아갈 때. 네네. 근데 조금 좀 덜하죠. 근데 비트코인이 딱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네. KPMG라고 세계 최대의 회계법인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비트코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완전히 비트코인 찬양 일색이에요. 비트코인은 ESG에 딱 맞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고 완전히 네. 정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개념이 지금이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한국전력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대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채권 시장에 자꾸 무리 주고 하지 말고 맞아. 노력해야죠, 자구책을. 그렇지 회사채 계속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들여다봐야죠. 이런 데는. 니네가 책을 해라. 그렇죠. KPMG까지 인정했는데. 그래.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네. 환경부에서 문서가 나왔는데요. 네네. 환경부에서도 문서가 됐어요. 미국 네. 텍사스의 예를 들면서 네. 크립토커런시를 채굴하는 게 전력 산업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문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문서로. 이게 딱 그 신재생 트렌드에도 코인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가 분명히 움직인다라고 하면 투자로 볼 때 사실 저도 이제 화폐, 암호화폐라는 게 사실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투자의 용도로는 쓰지만 비중을 높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책도 보고 교수님 말씀도 듣다 보니까 그 비중을 조금씩은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의 하나로 보면 그냥 네.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누가 여기 저를 포함해서 누가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내 인생의 미래는 비트코인이야. 나는 꿈이 비트코인 전문가가 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느닷없이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가 비트코인 투자할 건 안 했건 자꾸 신경 쓰게 하고 괴롭히잖아요. 네.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대로. 맞아요. 비트코인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없어질 게 아니에요. 그렇지. 받아들여야죠. 그럼요. 네, 그래서 현물 ETF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럼요. 있는 거고 투자로서도 저도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자마자 선물을 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모비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비코인이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쫙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2015년도에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네. 2015년도에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되기 2년 전이죠. 네.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 생태계를 만드는 게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비트코인에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코인도 있고 죽은 코인들이 많으니까 네. 그거를 복원해서 그거를 공공재로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삼성전자, 홈플러스 뭐 이렇게 쭉 다녔죠. 계속 다니다가 계속 욕만 먹고 무시만 당하다가 뭔 소리 하냐? 무시만 당하다가 네. 이제 7년이 지나서 네. 대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장부상 3조 원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투자로 봐도 되는 건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팔지 않고 갖지 않고 네. 상장하지 않는다. 네. 뭔 말이에요? 제가 네. 이렇게 네. 성인군자 같은 프로젝트를 네.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무슨 말이시지? 저는 네. 기업한테 이 제안을 하면서 네. 팔지 말고 네. 코인을 만들어서 팔지 말고 네. 그거를 가치를 올려서 마케팅으로 쓰자라는 제안을 한 거죠. 어... 그랬더니 기업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막힌 데다가 그걸 이해 못하는 이유가 투자를 네. 했는데 그걸 팔지 말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회복하냐? 그렇지. 라고 해서 제가 그때 2017년도였는데 네. 그때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구글한테 지도를 안 줘가지고 피카츄가 구글 맵 기반인데 네. 증강현실 사냥이 속초에서만 됐어요. 그 네. 예를 들면서 네. 당신들이 만든 코인이 매력적이라면 네. 당신들이 새로운 매장을 열 때나 이벤트를 할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중들은 이해를 해서 음. 거꾸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될 거를 네. 대중들이 그냥 속초로 오게끔 만드는 거죠. 거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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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고 이제 기업한테 줄 건데 네. 대중을 대상으로 뭘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법도 미국 법도 그런데 네. 일단 팔면 안 돼요. 발행자가. 아. 네.
팔면 안 돼요. 그럼 작가님 못 파시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팔면 바로 증권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지 않는데 팔지 않는 걸 뭐하러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주면서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스트레스를 주냐. 안 가져야지. 그러니까. 안 팔고 안 갖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110만 개를 소각하지 않고 사라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 덕분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굉장히 땡큐하거든요. 인생도 바뀌었고 네네네. 지금 뭐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네네. 않아요. 제가 무엇을 선택할 때 돈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럼요. 제가 뭐 요트 타고 뭐 모히또 먹고 이러진 않는데 네, 그 이더리움만 했으면 요트를 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거는 그거 너무 아프네요. 근데 이 세계가 무서워요. 오판에 대한 비용이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모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얼굴도 까지 않은 사람들이 막 저를 공격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얼굴도 까고 경력도 까고 활동을 하는데 맞아요. 모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안 까고 신원도 안 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네네. 그 말을 믿고 제가 그냥 나눠줬는데 관악산하고 계룡산만 오면 줬거든요. 네. 그래서 계룡산 오면 지금 가격으로다가 올 때마다 2천만 원씩 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모빅 코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네. 찍고 이제 한 17만 원 조정당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까는 애들도 많은데. 아 이게요. 워낙에 네. 지금 개수가 적고 네.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보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게 선량하거든요. 왜냐하면 발행자가 안 파는 것만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상장하지 않고 팔지 않고. 그렇죠. 안 파는 것만 믿으면 이게 천천대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500만 모빅을 제가 공동제로 네, 갖고 있고 지갑을 다 오픈했어요. 네네네. 이걸 뭐 했을 거냐면 IT 기업 하나, 에너지 기업 하나, 대학 하나, 네. 언론사 하나 딱 집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경합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게는 100억, 200억, 네네. 많게는 1조까지 줄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네. 너희들이 니네 돈 갖고 못하지니까 이거 팔면서 인재를 네. 모아갖고 네. 지금 업계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되는 것들을 대기업 보고 하라라는 거예요. 되는 것들. 그래서 어제도 포항공대 관계자 만나가지고 꼭 포항공대 총장이 만나서 네. 내가 포항공대 학생들한테 네. 1인당 100만 원씩 꽂아주기 시작하겠다. 어. 1인당 100만 원이면 별로 안 해요. 5모씩 주면 되거든요. 네. 포항공대라는 이름을 5모씩 종이에다 담아서 주고 네. 팔려면 팔고 네. 가지려면 갖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100억 주면 되잖아요. 이걸로. 너무 쿨하게 100억을 쏴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생태계를 가지고 니네가 뭔가 개발하면 내가 100억 더 주고. 어. 그래서 대학 하나는 포항대가 싫어 그럼 서울대, 서울대가 싫어 그럼 과기대, 과기대가 싫어 그럼 제가 연이 있는 한양대 뭐 이런 데 할 거예요. 네네. 경쟁시켜서. 네. 언론사도 그러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은 아까 채굴. 모빅이 비트코인하고 채굴이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에너지 기업에 지금 채굴권 달라고 난리인데 우리 채굴권이 하나당 한 노드당 네. 10억에 지금 매매가 될 정도예요. 지금 매매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100개를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 신재생하는 에너지 기업에다가 주고 네. 니네가 관리만 하고 팔아먹어라. 팔게끔 하고 그 돈으로다가 우리 모빅을 채굴하다 보면 이거를 병렬로 확장하면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거든요. 네네.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전력에 그렇죠. 대한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네. 당장 돈 되는 거 보여주고 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IT 기업은 이제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이 회사한테 이 시스템을 주려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한국의 국가 경쟁이 너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모바일 기기를 뿌려놓고 이거를 기기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블록체인하고 만나면 네. 이게 은행이거든요. 그거를 개념으로는 밖에 안 되니까 제가 1조 원 가까운 모빅을 주고 네.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조건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야 반 애플 전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사모님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넌 왜 안 파냐? 그래도 우리도 팔아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녹음을 했어요, 제가. 제가 호주에 가서 네. 그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호주에 제가 네. 와서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네. 5만 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아내한테 5만 원이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네. 아내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음을 네. 해서 제가 우리 코멘트에 풀어줬는데 네, 네. 나보고 죽을 때 팔래요. 죽을 때. 예, 그렇지. 그러면 나만 창피를 당하고 가족은 살 수 있으니까 죽을지 팔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 그 대신 네. 이걸 팔면 당신하고 애들이 전부 외국에 가서 도망가서 살아야 된다. 어. 이게 투자자들이 이게 지금 2천 가구가 네. 10억씩 저한테 받은 셈이거든요. 맞죠, 맞죠, 맞죠. 이들이 지금은 저를 하트 뿅뿅이지만 네. 제가 뭔가 해서 이들의 재산을 없애버리면 네.
이들이 저를 지구 끝까지 쫓아오겠죠. 가족들을 끝까지 쫓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쿨하게 네. 하지 마 씨. 이러더라고요. 그거 녹음한 거 다 틀었어요, 제가. 아 네. 그래요? 네. 그 공증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근데 블록체인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제가 팔 거라 그러는데 네. 공개 지갑을 전부 오픈해 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동시키는 순간 다 폭락합니다. 뜨니까.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봐도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기 제작진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좀만 빨리 부르지 그랬냐. 난 거기 다 따라갔다 그러면. 그리고 저는 어찌됐건 제가 보유할 목적은 아니니까 한번 팔았겠지.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은 그 포켓몬고 그때 딱 그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미션을 수행해서 주고 했던 그 또 마케팅의 포인트가 있으신 거죠. 아, 그건 철학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영상 중에 회수권과 헌혈 증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네. 한때 블록체인 전문가라서 저한테 심사를 받고 뭐 자문을 구하고 네. 이름 하나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네. 한 1년 동안 ICO 100서를 갖다 한 50개에서 100개를 읽은 것 같아요. 그 한 군데도 이름을 안 올렸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네, 너무 다행인 거예요. 네, 제대로 네. 된 프로젝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다 회수권을 만들려고 그래요. ICO 프로젝트라는 게 이렇게 보면 뭐냐면 없었던 생태계를 만들고 네. 없었던 돈을 만들어서 네. 이 생태계하고 이 돈을 결합하면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죠. 비트코인이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토큰에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헌혈 증서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헌혈 내 피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치물을 그렇게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걸 가치화 시키려면 내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아. 팔아도 돼요. 팔면 돈으로 샀으니까 사람들이 네. 가격이 떨어진다고 쉽게 던지진 않아요. 네. 우리 코인 보세요. 비용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알트들이 그렇게 막 90% 박살나는 건 네. 빅홀더들이 시장에서 내던지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안 움직이거든요. 네, 빅홀더인 네, 저가. 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모든 자산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90% 날아가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돈을 주고 사도 되지만 돈을 주고 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노력을. 비용을 들이게 하죠. 처음에 관악산으로 불렀고 네. 그다음에 계룡산 점점 먼데로. 그렇죠. 계룡산에 불렀을 때는 100모를 주고 제주도에 불렀을 때는 200모. 1,500모를 줬어요. 네. 제주도를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호주로 불러가지고 네. 1,500모를 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제주도에 온 사람들한테 1인당 네. 3억씩 꽂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니까. 네. 근데 가족이 왔어요. 네. 7명 데리고. 그 블로그랑 이런 데 보니까 어떤 아버님이 와이프 모르게 뭐 책을 딴 걸 사고 뭐 해가지고 몰래 그거 돈 들어간 거 얘기 안 하고 갔더니 이만큼 주더라. 근데 지금 얼마더라. 와이프가 좋아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음에 언제 해요 또? 다음엔 이렇게 하겠죠. 다음에 네. 저랑 협의한 기업이 저희 계약서 초본이 뭐냐면 제가 네. 주는 코인을 팔지 못해요. 저만 네. 안 파는 게 아니라 저한테 대량으로 받은 걔들도 코인을 못 팔아요? 못 팔아요. 네. 못 파는데 지금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메일에 막 쇄도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 이 프로젝트에 뭐를 하겠다. 우리는 특이하잖아요. 우리 메인넷에서 사용하면 우리가 뭐를 줘요? 개발비로. 네. 그럼 뭐를 주면 자기가 이거를 현금화해서 네. 하면 되게 현금화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돈 주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인재들이 모여들거든요. 음. 내년쯤 되면 이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모여들어요. 네. 그럼 그 인재들은 자기가 여기다가 뭔가 이걸 하면서 그걸 받아서 바로 시장에 팔면 되죠. 팔고 어찌됐건 그걸로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기업들이 어떻게 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줄 때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굴비 있잖아요. 보리굴비. 보리굴비 네. 이런 거 뭐 백화점에서 네. 1000세트를 완판시켜야 된다. 네. 이럴 때 뭐랑 같이 주면 완판 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거를 마케팅용으로 써라는 게 딱 맞아 그렇죠. 떨어지네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와인 아시죠? 네, 오픈런이 돼버리면 그게 더 마케팅 효과가 돼서 네. 그 다음은 따라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코인을 자기 비용을 들였는데 네. 그것이 의미 있는 원래 탄광에서 막장에서 네.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막장. 네, 탄광에서? 탄광 막장에 정말 제가- 그걸 캐는 그렇죠. 듯한 느낌으로. 탄광 막장에 제가 들어가 있으면 네. 제가 심사할 게 없어요. 그냥 와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데서 했더니 제주도에서 했더니 알바가 뜨고 네. 제주도 도민들이 위장을 하고 해서 막 심사해야 되잖아요. 호주에서 했더니 막 호주 워크홀리데이 갔던 친구들이 막 그 엄마가 보내서 오고 막 이런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어디 탄광 막장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올라가야지. 그냥 얼굴 까면서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한 장씩 주려고 그랬는데 네. 제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네가 다 독박 쓴다. 아우 그치. 왜냐면 인재가 발생을 하면. 그렇죠. 인재 발생하면. 그래서 음. 원래 대청봉 꼭대기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제주도로 바꾼 건데 올라오다가 사고 날까봐.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기업들이 하도 제 말 안 들어줘서 아이디어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포켓몬고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네도 그렇죠. 마케팅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왜 굳이 팔아서 시비에 걸리냐. 안 팔고도 이게 돈이 되는데 인재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기업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벤트를 한두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 나도 좀 갈라고. 기업들이 할 거예요. 기업들이. 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신뢰성인데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은 했거든요. 팔 수도 있지 않냐. 몰래 팔거나.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적인 질문도 했던 건데 안 파는 게 이득이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가난하면 뭐 네. 쪼들리면 팔겠는데 네. 제가 의외로 비트코인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딱 적당한 게 있고 네. 우리 큰딸이 제가 이 얘기를 듣더니 아빠 나 100억만 줘 이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모빅으로? 네,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어. 아빠가 그 2조 됐을 때가 아니라 그때 한 몇천억 됐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우리 애들이 다 알거든요. 우리 아들은 대학생인데 네. 제가 계룡사인가 그랬더니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듣더니 나는 우리 아빠가 평범하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저는 네. 기인이에요, 기인. 네. 근데 우리 큰딸이 자기가 요새 좀 힘들다고 저한테 농담이지만 100억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네네. 진짜 이거를 안 팔기로 한 건 너무 좋은 신의 한 수구나. 내가 만약에 이걸 조금이라도 팔 수 있고 내가 네, 만약에 네, 지금 네. 가부가 지금의 부자 좀 여유 있는 걸 떠나서 가부가 네. 되면 네. 우리 새 아이가 정말 무력해지겠구나라는 그럴 생각이 수 딱 들더라고요. 있죠. 전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안 팝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욕할 이유가 없거든요. 작가님을 욕할 이유가 없는데 어찌됐건 그 인플루언서들이 또 욕을 하잖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사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그 인플루언서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네. 젊은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젊은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네. 너무 타당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오면 내가 1억 줄게 라는 말을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00명 있으면 9,999명이 사기꾼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죠? 네. 이게 통계의 그 교훈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베이지안 통계거든요. 베이지안 통계라는 건 뭐냐면 N의 샘플을 보지 말고 늘 새로운 거니까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러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확률이 한 10% 정도 주는 거예요. 신뢰성을. 그리고 네. 나서 하는 행동을 보고 조금씩 올려가는 거죠. 딱 들으면 사기 맞아요. 네네. 산에 올라와서 돈 주면 이거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 아니면 사기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대표님 제가 네. 산에 올라오면 1억 네. 줄게 그럼 올라오시겠어요? 전 지금 갈 거예요. 지금이야 봤으니까. 봤으니까. 네. 신뢰도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3달 전에는 못 봤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산탄 어차피 산 갈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온 대학생들이 네. 그 자리에서 팔아버렸어요. 야.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네. 통계가 꼭 맞지 않고 네. 베이지안 통계라는 게 있다. 조금씩 수정해가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죠. 나한테 그만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나한테 그만 집착해라. 그러니까. 그냥 배포하는 거 다 끝났고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는 다 보여줬고 이제 내가 할 거는 끝이다. 이제 가라. 네, 저한테 집착해봐야 제가 네. 했던 걸 지금 2,000명의 가장 네. 중요한 자산이 모빅이 돼버렸어요. 2,000 가구에. 맞아요. 그들은 지금 네. 직업이 모빅, 우리가 모비커라고 그러는데 직업이 네. 모비커인 사람이 지금 수두룩 빡빡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진짜 따라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2천 그렇죠. 가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한다 해서 그들이 없어지지 않고 네. 그들의 자산인데 맞아. 얼마 전에 이상한 신문사에서 사실 확인도 안 한 기사를 냈는데 네. 만약에 삐끗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지금 몇 천억이에요. 맞아. 자기 재산이 그 기자 때문에 삐끗했다 그러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기자를 가만 안 놨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기자한테 지금 조심하라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팩트와 다른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안 팔겠어요? 네. 저는요,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저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칼 맞는 게 무섭습니다. 그게 이제 작가님이랑 가족들한테 간다라는 게 그럼요.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럼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가님한테 뭐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뭐 이더리움 얘기도 하고 모비코인 얘기도 하고 투자 얘기도 하긴 했는데 더 궁금한 게 더 많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코인 전문가로서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네. 게 9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나온 지 15년이 됐고요. 처음부터 비트코인은 괴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5년 동안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과감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우리와 같이 머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존재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비트코인에 적응할지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애펄 자산관리의 길건우였고요. 오태민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